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정치권 소식이 이래저래 너무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요. 오늘 그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 허은하 개혁신당 대변인과 함께 당내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허은하 의원은 원래 비례로 국민의힘에 들어갔다가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의원직을 사실은 이제 내려놓고 개혁을 해보겠다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온 거죠. 만족하시는지, 현재 지금 당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뉴스마토 이승영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기자와 함께 총선 민심 짚어볼 텐데요. 야,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활동을 하면 떨어지고 활동을 안 하면 올라가고, 특히 그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여부가 또 변수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뉴스마토 전현주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방송 하시고 네. 두 번째 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댓글 다 읽어봤는데 환영해 주셔서 네, 정말 기분 좋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댓글을 다 읽어본답니다. 네,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네. 자, 오늘 또 민주당 공천 잡음 얘기 한번 먼저 시작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작업, 사실은 지금 한 절반도 좀 안 된 상황에 있는데, 이게 원래 300개, 물론 그 중에 이제 비례가 있으니까 200 몇십 개죠. 그런데 이제 공천 작업이 지금 아주 순조롭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일부 후보가 제외되면서 왜 너는 빼고 나는 빼고 너는 넣고 나는 안 넣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끄럽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돌고 있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친문 현역이 다수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조사 살펴보면 경기 부천을에선 비명계 30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예비후보자 김기표 변호사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소정인 변호사를 붙여서 경쟁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명계가 빠진 자리에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가 포함된 건데요. 또 경기 평택갑에서도 현역인 친분계 홍기원 이름이 빠지고 이재명 당대표 정책테러대책위원인 김동하 변호사와 조영덕 중앙당 부대변인의 경쟁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울 구로갑에서는 당내 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진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또 다른 86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 갑 공천 문제가 개파간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명계 최고위원을 지낸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도 지역 여론조사 후보군으로 제시되지 않았고요. 서울 마포갑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성북을에선 기동민 후보가 빠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는 적합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내놓았는데요. 비명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이 대표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인물들을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친명계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결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꼭 반드시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또 개별 의원하고 통화한 거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이 밀실 공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당내 공천에서 불거진 밀실 공천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천 논란이 일었는데요.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중진 위원은 임 위원장에게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참모진과 매주 정기적으로 비공개 공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의 외에도 이 대표 지시로 열리는 공천 관련 비공개 회의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당분간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3일이었나 그때 컷오프되는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이 대표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다. 네. 이런 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와 또 별개로 어제 민주당이 의정활동 하위 20% 의원들 31명인가요? 이분들을 골라내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그 의원들이 좀 화를 많이 내고 있는데 특히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떠난다. 네. 나는 이재명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네, 현역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이 재계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며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의정활동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은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얻은 점수의 20%가 깎이고 하위 10%는 최대 30%까지 깎여서 사실상 공천 배제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31명 중 비명계가 28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 외에도 더 큰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경선은 가능하죠. 하위 20%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감점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의원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정말 복잡스럽습니다. 이번에는 한지붕 두 가족, 우리 개혁신당, 이낙연, 또 이 새로운 미래, 이 두 당이 어떤 식으로 또 위기를 맞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 열흘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고, 특히 수도권, 공천 문제, 또 뭐 지역구에 전부 나가라 이런 얘기 때문에 서로 좀 싸웠다고 하는데, 어제 하면서 결국 이낙연 대표가 막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지만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에는 고성이 터져나오더니 결국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네. 두 사람이 떠난 뒤 이준석 대표와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선거운동과 정책 발표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안과 당원 자격 심사위 설치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지만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 제안에 대해서 모두 통과시킨 겁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 사당임을 공식 의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표결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미래를 뺀 나머지 4개 세력은 찬성한 일이라며 사당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랑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끝까지 지금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제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표결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왔는데 또 이거를 반발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좀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의원 수가 5명이 넘어야지 이 선거 보조금 20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서로 찢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 10시에 또 기자회견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둘이서 갈라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에서 탈당한 뒤 자신이 주축이던 새로운 미래로 독자 행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새로운 미래 정당 대표로 등록이 됐는데요. 전당대회 의장은 정균환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미래 정당 등록은 오늘 벌어진 당내 갈등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오늘 통합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함께 가지 않고 별도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로 남은 선거를 이어갈 경우 정당 보조금 6억 원도 환수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통합을 깨는 의도를 갖고 현역 의원 5명을 채워서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며 당연히 통합 유지가 안 되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서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기지급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게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오늘인 20일 오전 10시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가 뭐 특별하게 뭘 새로 한 건 아니고 지난 2월 4일 날 중앙당 아마 창당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던 것이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표가 새로운 미래 정당 대표로 등록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원석 책임위원을 만났더니 아직까지 서로 합당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찢어지더라도 뭐 탈당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당들. 오늘 10시가 아주 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한번 또 취재하셔가지고 내일 또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도 허은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이죠.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 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다는데요.
제일 진하다.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산삼 순백 1+1 이벤트 하고 있고요. 산삼 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폭발했고요.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총선을 지휘할 정권을 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크게 반발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이 새로운 미래의 두 대표 이분과 김종민 의원이 반발하면서 오늘 10시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부 분위기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모셨을 뵙습니다. 때랑 당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당도 달라지고 색도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데요. 사실 오늘이 가장 예민하고 되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날이라서 네. 하필이면 오늘 우리 뉴스 인사이다에 나오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직분이 또 이게 대변인이다 보니까 말을 안 이게 하겠다 정말, 이러지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네, 애매한 거야. 현장 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였으니까 그렇죠. 그 비공개에 또 얘기를 또 다 하면 또 이게 참 그게 중요한데. 그걸 그 이렇게 비하인드 공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또한 수석 대변인으로서 진짜 역할을 잘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네. 오면서 너무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네네. 사실 제가 허은하 의원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의리의 감사합니다. 네, 신의와 의리. 정치인은 사실은 신의가 제일 중요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허은하 의원은 제가 과감하게 사실은 본인의 의원 자리를 탁 내던지고 나 새롭게 개혁 한번 해보겠다면서 이쪽 당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류호정 의원이 그 전에 계속해서 네네. 의원 자리를 내놓냐 안 내놓냐 가지고서 금태섭 의원하고 합칠 때 막 해봤었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모양이 보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야 역시 허은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허은하 의원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에서 이게 의리를 지킨다고 좋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 끝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리 지키고 소신 지키고 그리고 아마 4년 동안의 제 의정 활동 보면서 너무 저도, 열심히 하셨어요.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제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자체의 어떤 거치든 제 미래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뭐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고 힘든 일 겪어야 또 좋은 일도 있는 거니까 4월 10일 이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여기 응원하는 글도 많고 또 조금 안 응원하는 말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응원하는 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주의를 막기로 결정하면서 네. 사실은 어제 조금 정말 시끄러웠고 중간에 막 큰 소리 나고 박차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좀 무서우셨겠어요? 좀 약간 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좀 과하게 보도가 된 것 같고 뭐 박차고 나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성이 처음으로 이제 높아지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그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워낙에 커서 목소리가 커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의결권을 가진 6분의 의견이 최고위원님이었죠. 의견 그러니까 예. 그 대표 2분과 또 최고위원 4분 해서 이제 6분이 그 의결권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네. 보면은 그 의결권을 가졌던 분들 중에 지역을 벌써 나가서 뛰고 계신 분들과 지역에 안 나가신 분들과의 의견 대립이 또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뛰다 보면은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근데 뭐 우리가 차분히 가야지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일주일 정도 해보면서 좀 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시긴 했던 거예요. 당장 우리가 공간이 꾸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가서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네. 지금의 이 순간에도 선거 캠페인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빠르게 가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옛 개혁신당, 네네. 개혁신당에서는 일주일에 사실은 두세 개 이상씩의 정책들을 빠르게 냈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정책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슈를 끌었는데 지금은 정책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합당되고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는 사실 정책을 하나도 못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두 대표의 합의 또 뭐 논의 이런 게 있은 뒤에 이제 정책이 나가자라고 하는데 또 정책이 의장끼리도 의견을 나눠야 되고 또 위에서도 뭐가 돼야 되고 그런데다 또 이념이 다른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좀 이렇게 두 명의 대표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만은 정권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두 정책위 의장이 가져온 것을 협의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힘을 달라 이런 위임해 달라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그 목소리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국부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니네가 전두환테랑 뭐가 다르냐? 국부의 정권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최고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심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백불 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군요.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누구나 이견은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견에서 아마 답답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해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작은 오해가 좀 크게 좀 그 부풀려서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그 절차들은 밟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의결을 하겠다 의제를 가지고 네. 그리고 기존부터 정책 좀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라는 좀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자는 건데 네. 그게 좀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류호정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더 각을 세울까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헤게모니 싸움을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원우 그다음에 또 조응천 의원은 원래 이준석이랑 합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새로미래에 안 갔거든요. 그런 분들이라서 사공이 많긴 했는데 결국은 2개 정도로 지금 파가 갈리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류호정 의원은 지금 약간 납작 엎드린 모양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결과론적으로는 난 쟤랑 못해 이제 이러면서 새로미래랑 찢어진 모양새가 돼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현실적으로 보조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낙연 대표도 보조금 지급일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마치 뭔가 좀 잘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토사구팽한다. 이런 얘기 지금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 대해서 해주셔야죠, 말씀을. 아니 그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직접은 안 하죠, 하셨을 당연히.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예. 그 최고위에서 뵀던 거기서 이제 처음 뵀었는데 점잖으세요? 네, 점잖으시고 거기서는. 뭐 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 예. 절차적으로 그 보조금은 예전에 나왔어요. 이미 최고위 나올 때 어제 회의 때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거고 아마도 이제 그 측근분들께서 답답함을 좀 표현하는데 좀 과장되고 좀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그렇죠. 아닌가 아무래도 또 하는 여론, 생각이 언론에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너무나 빠르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헤어짐도 이렇게 빠른 건가 이런 예측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10시에 이낙연 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제가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이준석 대표의 인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막 정말 이 원색적인 욕까지 서로 대표께서? 이낙연 대표께서요? 앞에서 아니고 비하인드로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직접.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뭐 좀 분위기 이렇게 긴장감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나요?
회의하는 태도를 보면은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확실히 세대 차이도 느껴질 거고요. 한 33세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그것도 있고 저도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민주당의 그 회의 방식하고 국민의힘의 회의 방식하고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서로 또 그거 갖고 얘기 또 오래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도 있고 그 방식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세대 차이라는 게 그 정치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것도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그 진보당이 좀 빠르게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데 여기 반대야. 여기 반대죠. 여기 반대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은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이낙연 대표께서도 뭐 통 큰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차분하게 뭔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은 하셨을 수 있으나 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들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그냥 하나만 보고 쭉 가는 그리고 이제는 다들 나가서 선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수치적으로 이제 지지율 올라가는 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실무형인 것 같아요. 아,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자.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네. 빨리 지지율을 올려야 예비 후보도 빨리빨리 등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렇죠. 좀 불안해서 뛰잖아요. 그래서 번호도 사실 빨리 나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서두른 게 있는데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해야 되니까 막 빠르게 실무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공동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으로서 둘 다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때 기자회견 하려다가 말고 이제 결국은 오늘로 이제 미뤄지게 된 것인데 그때 제안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세 가지 그 주장했던 내용들은 뭐고 그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으며 그런 것들을 왜 거부하신 건지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김종민 그 최고께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모든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주체가 이제 당신이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좀 약간 과장된 거는 있었습니다만 어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로 빨리 하자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뭐 지역 나가봤어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중요했던 사안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이 그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빠르게 진행하자. 그렇다면 나에게 전권을 좀 달라라고 해서 그 어제 이제 통과됐던 그 네. 정책이라던가 캠페인에 대한 주도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네. 예, 뭐 그런 세 가지를 이제 던지고 그럼 그걸 받을 거냐라고 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토요일에 네. 원래 예정돼 있던 이준석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취소한 거죠. 그러면 서로 좀 소통해서 월요일에 의결을 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 얘기가 됐는데 뜬금없이 그 일요일에 김종민 최고가 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좀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날 것 그대로 말들이 그러니까 너무 나와서. 날 것이었고 네. 또 기자들과의 그 오찬에서 말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무슨 말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또 이제 또 우리 최고인데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들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를 하면 뭐 아니 이건 또 그렇다 그죠? 예.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네. 예, 참 답답하시겠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죠? 하세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아직 그래요?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김종민 최고님에게 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 비공개 자기들 오찬에서 나온 말이 네. 답답하다 저도. 어쨌든 정당 보조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당 보조금 용쳐가지고 또 싸우고 이게 원래 새로운 미래가 부채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받은 돈을 좀 거기다 써달라 이랬더니 또 싫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이제 어저께 당증이 나왔을 겁니다. 네, 예, 어제 나왔어요. 어제 네. 나왔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부채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으라고 그게 정당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미레하고도 합당을 네, 했잖아요. 네. 그때도 서로 부채를 다 해결하고 알아서 예, 하기로 했죠. 해결하고 네. 만나는 것처럼 네. 당연히 새로운 미래도 그렇게 해결하고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마도 그 뭐라 그러지 보증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보증금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낙연 쫓아낸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게 네. 기존 그 최고위에서 사실은 뭐 어떤 공관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뭐 법조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린 게 정무적 감각도 있고 뭐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김종인 뭐 위원장이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이름이 나왔죠. 거명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도 그 이름이 나왔던 이유가 처음엔 이름이 안 나오고 최고위가 끝났어요. 근데 나가서 이준석 대표가 백부를 하는데 기자분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종인이라는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한 그 가이드에 부합한 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단독이 떠버리고 그렇죠. 예. 그 다음 최고위원 회의 때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왔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찾아뵀다고 네. 김종인 위원장과 또 다른 뭐 분들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우리 공관위원장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그러면 이제 찾아뵈야 되는 거니까 찾아뵈면서 한번 이제 의견 타진을 해보자라는 것까지 나왔었죠.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그동안에 방송에서 혹은 언론에 대고 나는 거기에 합류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나 이런 그 새로운 미래 측에서 나가게 되면 분리가 되게 되면 모셔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군요. 지금 말 들어보니까. 한 번씩은 다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도 만나 뵈셨고 이준석 대표님도 만나 뵈셨고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약간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좀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탁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경험이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같이 신태수 하는 게 뭐 선수의. 저에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대가 좀 되고요. 사실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네, 입장에서. 네, 네. 근데 이게 좀 잘 삐그덕거리니까 기존에 그래도 잘 서로 조합이 네. 잘 이루어졌던 그러면은 사실은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그냥 찢어진다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가게 되면 현역 의원이 이제 한 명 줄어들면서 네. 보조금 뭐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 않고 솔직히 한두 명 더 영입을 할 것 같고 이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영입할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25억 나중에 선거보조금 받을 거 그것까지 계속 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계산이 있는 거죠. 기존에 정당 보조금 받은 것은 네. 의원님들이 나가도 사실은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올렸죠. 반납한다고 써놨어요. 반납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돈을 뭐 가지고 뭐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저희는 돈 그런 식으로 가지고 정치 안 한다 하면서 반납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영입하기 위해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위성정당을 아마 두 양당에서 만드는데 위성정당을 만들면 똑같이 정당 보조금 받고요. 그리고 기존의 양당들도 정당 보조금 받고 네, 있습니다. 받죠.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늘리는 거고 교섭단체 20명 이상이 되면은 교섭단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정당 보조금 자체가 달라지죠. 금액이 완전 달라지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의원이 3분, 5분 있다 보니까 본청에 회의장을 얻는 것처럼 기존에는 할 수도 없었는데 회의장이 드디어 생겼고 그렇죠.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 또 다른 이제 장소들도 얻게 되는 것처럼 그 숫자와 이 비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저 큰 양당에서 본인들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당 돈 받는 거 6억 받은 것 같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뭐 아무나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양당에 있던 의원님들이신데 그럼 그분들이 아무나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추후에 이제 또 뭐 정당 보조금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을 좀 더 많이 늘려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오해를 많이 받죠. 근데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 국민의힘이 공천을 너무 교묘하게 잘해서, 이 교묘하게라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잘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오실 인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도 유효한 말이에요, 그 말은? 어제 공천 발표 난 거 보니까도 좀 삐걱삐걱 하더만. 네네네. 이게 약간 눈속임도 있고 조삼모사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네. 언론에서 뭐 친윤은 없다, 열 몇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친윤이 아니라 뭐 친한은 있잖아요. 그렇죠. 친한은 거의 다 친근한 사람들만 옆에 왔고요. 뭐 민주당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고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 좀 잘했고 그리고 경선으로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에게 합류하려고 하는 분들이 늦어지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저희에게 좀 아픈 지점이고요. 하지만 그 공천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좀 보시면 다 친윤 다 됐습니다. 그것도 네. 혼자 단수 공천 받았다는 것은 그냥 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21대 저희 공천했을 때 공간위원장 욕 엄청 먹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의원 수준 떨어진다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그분들 거의 다 살렸어요. 아, 그럼 21대 공간위원장 왜 욕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어. 새로움도 없었고, 그러니까 혁신이 없었던, 그냥 멋짐은 뿜뿜 풍겨내려고 했었지만, 사실 새로움은 전혀 없었던 지금 공천이고, 앞으로 남았을 때 어떻게 뒤로 그 꼼수를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잘 심어낼지, 네. 심어낼지 좀 궁금하고요. 예전에 사실 그 당협위원장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갑자기 뭐 사면된 사람이 다음날 바로 선거 지역위원장이 나가고.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단수 공천 받았어요. 검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 네. 왜 그런 걸 못 찾아내는지 모르겠다. 어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친한 사람들, 권력에 줄 서셨던 분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줄 서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 네. 개혁신당 같은 곳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33개 지역구 공천 심사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현역 컷오프는 없고 용산 출신이 3명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물론 단수 공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눈속임인 것 같고 잘 들여다보면은 꼼수가 눈에 보인다. 그쵸. 그런 걸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역이 이렇게 다 살아남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당으로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고 잘 모셔오고 싶었던 잘 분들이, 모셔오고 싶었던 분들이. 그냥 공천을 받으셨다. 이게 결국 다 공천 때문에 옮긴다 만다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큰 곳에 있고 싶죠. 음. 예, 그리고 주진우 검사 같은 분들을 보더라도 좀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현무 비서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내부에서 V1과 V2의 싸움이 심각하구나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한동훈 위원장도 되게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인 네. 사람들도 잘 꼽는 것 같고. 네. 확실히 뭐 치밀하게 뭔가 디테일이 강하죠, 디테일이 디테일이. 강하게 눈속임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크게 언론에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기업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는 되게 긍정적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뭐지 되게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정도.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님들 특히 비윤계의 어떤 분들, 비주류였던 분들이 다 거의 다 경선을 하거나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죠. 22대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양당에 지금 실망하셨잖아요. 근데 그 양당에 실망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개혁신당이라는 미꾸라지가 계속 있어줘야 그래도 양당이 국민 눈치 보면서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저희는 뼈 아프지만. 그렇군요. 개혁신당이 원래 현역 5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잖아요. 네.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사람도 있고 무소속인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랑 김종민 의원이 나간다고 전제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의 입김이 크게 얘기가 되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였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탈당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빅텐트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밀려든 예,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저희 전에, 지지자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화가 많이 나셨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계속 혼나면서 소통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이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왜가 뭐냐라는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저는 뭐 이원욱 의원이든 조홍천 의원이든 뭐 또 다른 분들도 자유라는 기치, 자유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거에 이제 벗어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책으로 보여주자라고 해서 정책으로 밀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 나가서 좀 답답했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대답이.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의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저희가 보수의 힘을 좀 실어줬으면 기치도 좋겠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했는데 이제 참 잘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김정인 위원장이 오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제발. 네, 근데 명확하게. 공관위원장 부분은 두 당대표가 하시는 거니까. 참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든 정권을 위임받으면 또 그 권한을 또 쫙 한쪽에 몰아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뭔가 좀 변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개혁신당의 모습인데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이 덩치 커다란 곳에 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자로 봤을 때. 몇 분이. 네. 다른 분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네. 조홍천 최고라던가 뭐 금태섭 최고, 양양자 원내대표님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해서만.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네. 캠페인을 할 때 우선은 공간이 꾸려지기 전 선거대책본부 꾸려지기 전까지라도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사실은 다시 재의결하려고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일단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반윤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좀 싸워왔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 사실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표결에 응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개혁신당의 의원으로 갔다면 당연히 저는 찬성이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런데 그 당의 저희? 입장은 다 그렇죠. 다 그렇게 네. 저희는 아마 그거는 다 똑같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진자는 죄를 받아야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 하나라도 훔쳐도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을 넘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모양새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모습을 또 화면에 비추고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킨 덕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높아지고 있고 분위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한동훈 위원장이 잘한다는 여론이 또 막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쨌든 언론에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선명하게 좀 부각되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포션이 겹치면서 뭔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불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지형이? 네, 지형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핑계 대고 싶진 않지만 언론 지형이 여당의 그 위원장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죠. 우호적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써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글들이. 근데 이제 글 보시면 개혁신당도 긍정적인 게 좀 있을 텐데 그 싸우는 것만 아주 크게 물론 싸우는 건 크게 나와야죠. 싸우는 거 항상 네. 크게 나오죠.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포션이 크냐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저희의 우리 기자분들도 보면은 그 단독으로 저희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하시면서 저희 아니면 국민의힘 하면서 우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가 될 수가 없는 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쩜 저렇게 긍정적인 뉴스만 많이 날까? 근데 진짜 의아해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 방통위원장과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건가? 제가 그 과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저러지 말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실수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얘기 끝까지 답변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안 파고들죠? 되게 신기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왜 그럴까? 이건 좀 약간 참 그렇구나. 언론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 당신들 왜 네. 그럽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멋진가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막 조지 클루니 본인 스스로가 조지 클루니식 그 대화법을 좀 쓰시고 스타일을 보여주시려고는 하시는데 네. 정치에서 저런 모습이 진짜 멋있는 모습이었나?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여튼 저희도 반성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도 좀 멋지게 좀 옷 좀 입고 살도 좀 빼고 살도 좀 빼고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멋지게 좀 한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개최하면서 여러 공약 비스무리하게 남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공선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여기 지금 고발할까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도 합류합니까? 아직 그 고발까지는 합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추후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것도 저희 비공개로서 네. 공격할 거리들을 좀 많이 찾아놓기는 했습니다. 예, 특히 위성정당 관련해서 네. 지금 저희가 또 제가 위성정당 출신이라서요. 좀 아는 게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만.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했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말만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우리 분명 도청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위성정당뿐만 아니라 여러 네. 가지로 선거법이라던가 지금 이제 용산에서도의 문제점들 그것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시 기자회견 하고 이제 각자 도생하고 자기 갈 길 나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그렇게 될까요? 몰라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됩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정치는 모르는 거라 어제 김종민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은 당장이라도 깰 것이었고 뭐 파기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글쎄요 이낙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떨까? 그럼 서로 물밑에서 또 딴 얘기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다리자 입장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뭐 다가서는 부분이 좀 원래는 이러면 찾아가려고 그랬었어요. 네. 이낙연 대표님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김종인 최고위원 발언이 너무 셌어요. 찾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셌어요. 그래서 그냥 멈춤, 기다리자라는 건데 그 모습을 이낙연 대표님도 아마 보셨기 때문에 글쎄 어떤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0%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뭔가 기류가 또 움직임이 좀 있는가 보네요. 뭔가 좀 다시 화합하고 리더십으로 이렇게 뭔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이낙연 입장에서. 대표가? 예. 이준석 지금은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서서 이낙연 대표 사실은 되게 찾아갈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예, 찾아가서 뭐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겠다 하면서 네. 이제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진짜로 짐 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김종인 최고의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그냥 가방 내려놓고 앉게 되더라고요. 다가설 수 없게 발언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까지는 뭐 아무것도 행동한 건 없지만 밑작업은 없었을 겁니다. 밑작업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나. 이낙연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이고 또 이제 그런 좀 들려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그럼 만약에 들어봐야 그분들이 되니까요. 돌아온다 그러면 혹은 주저앉는다 그러면 뭔가 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래서 그 당근이랑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저희 A안과 B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죄송해요. 나 오늘 이게 한 2, 살짝 3일이라도 지나고 나서면 내가 이제 이게 살짝 힌트만 왜 주면 해필이면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뭔가 밑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아니, 저희는 뭔가 우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뭔가 제시할 게 있어요 보여요. 아니, 그분들께서 그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좀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고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의 아니, 이제 모습이네. 좀 잘 되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하 대변인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여론조사 들고 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교동 해풍맞은 고시가리 통통쌀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이죠.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도 있죠. 예.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강화, 교동, 고시가리, 통통쌀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현재 통통쌀은요, 통통몰에서 판매되고 있고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또 통통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 많이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매주 화요일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민심을 알아보는 총선전 민심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은요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긍정이 42.3%, 부정이 5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긍정이 42.3%라고요? 네. 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50주 만에 40% 50주요? 1년 만에 그러면? 거의 1년 만이죠. 이야,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좀 숫자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에는 긍정이 30.7%였고 부정이 64.4%였는데 50여일 만에 부정이 10%포인트 가까이 줄고 긍정은 12% 늘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원래 우리가 정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이 충청도도 그렇고 네. 강원도도 그렇고 네. 또 부울경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TK 수준만큼 올라오거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왔다. 네. 결국 그 지역의 보수 층들이 결집한 결집했다.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일단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사라져 있다. 일단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단 김건희 리스크가 그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디올백 같은 경우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KBS 그 약속 대담이라고 네. 하는 대담에 나와서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 자체를 보수층에서는 일단락이 됐다. 그 말로써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사들과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전략인데 그게 먹혀들고 있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 자꾸 안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좀 사라진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의대 정원 늘리는 효과가 또 생각보다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뭐 앞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 같고 일맥상통하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이 초반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가 최근에는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이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민생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구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역 공약, 선심성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비판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이 지난해하고 좀 다른 면이 발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반공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이념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발언을 했다면 아니면 또 전 정부 탓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 정부와 비교한다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발언을 계속 안 하고 있고 최대한 민생, 경제 쪽 위주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면 민심에 있어서 최대한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지는 불통의 이미지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뭔가 논란을 안 일으킨다. 이게 좀 주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지난번에 같습니다. 그 설날 때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떤 영상이요? 신년 인사 영상? 아니, 그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그 영상. 예. 신년 인사, 그게 신년 인사 예, 영상. 거기에도 김 여사는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진짜.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실제 중도층에서 보면 중도층 지지율은 여전히 부정평가 60%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뭐 국민 전체 대상자로 볼 게 아니라 중도층만 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 이 부분은 총선에 있어서도 여당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이달부터 2월부터 국민의힘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론조사 전화 달라고 독려하는 기간이라서 보수가 결집하기 쉬운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요.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7명, 응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7.9%, 거의 8%에 육박하는 응답률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 결과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 의향 어떻게 될지도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적극 지지층이 있나요? 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2.5%,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19.6%,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3.2%,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2.3%, 잘 모르겠다 2.4%. 그러니까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더하기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를 합치게 되면 92%. 네네. 92.1%네요. 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투표할 것이다가 92.1%. 그러니까 별로 투표하지 않겠다 내지는 안 투표한다 모른다 이런 분들을 합쳐도 10%가 안 돼요. 이분들이. 이게 대단한 수치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열망이 좀 크다.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제3지대 신당도 지금 창당이 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도층,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이념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들이 꽤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선호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을 투영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그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기회가 이제 총선 4월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이 79.2%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응답은 20대에서 이제 63.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보다도 훨씬 더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지금 많은데 이게 지금 내가 중도냐 내가 보수냐 내가 뭐 진보냐 이런 성향에 따라서 투표 의향층 이거 계산한 게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92.6%가 민주당에서는 네, 92.6%가 투표할 것이다. 적극적이든 뭐 가급적이든. 네. 국힘 지지층에서는 96.2%예요. 더 높네요. 더 높아요. 물론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소폭 높습니다. 국힘 지지층보다는. 네. 근데 국힘 지지층은 가급적 그다음에 적극적 합치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96%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거의 100% 가까운. 민주당 수치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민주당 났네요. 입장에서는 큰일 난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 내지는 대통령 지지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최근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공천 상황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현역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우선 한다든지 아니면 현역이 없는 곳에서는 공관위에서 판단해서 단수 공천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현역을 배려하는 쪽으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다른 제3의 후보를 여론조사를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좀 더 안정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우선 공천에서 좀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들도 많고 갈 데가 많으니까 새로운 당근을 제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이 사실은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되니까 당연히 공천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탈락된 분들한테 좀 야당 지도부에서 네. 조금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고 뭔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민주당의 지도부도 조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민주당 뉴스 한번 보세요. 물론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네. 다 분열, 뭐 탈당, 뭐 이런 잡음 뉴스로만 계속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국힘 공천 과정은 뭔가 매끄러워 보이고 네. 분열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김성태, 뭐 김무성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매끄럽게 넘어가고 있고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TK 지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소리가 많이 나올, 잡음이 많이 나올 곳이 남아 있긴 한데 네. 일단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판전승이다. 예, 공천 과정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영남 TK 이제 여기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일 곳이 아직 공천에 대한 발표가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점수를 따져보자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보인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43.2% 나왔고요. 민주당이 41.7%, 개혁신당이 6.4%, 나머지 기타 다른 정당이 2.1%, 녹색정의당 1.5% 이렇게 나왔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 당한 거네요. 그동안에 항상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거의 1년 만에 한 49주 만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번 조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은 아니고 지역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뭐 개혁당 분포가 같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월 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그 이후 49주 5일 만에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거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오차 범위 내이기 오차 때문에 범위. 앞선다고 그렇죠. 표현하기는 그렇고 팽팽한 거죠. 그렇죠. 좀 팽팽한데 일단 신당 출연이 수도권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다.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0.4%나 가져갔어요. 네. 근데 개혁신당의 어떤 표심을 뺏어온 게 바로 민주당 쪽에서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43.3% 서울에서 했고 네. 국힘에서는 39.7%. 그리고 인천 경기를 보시면 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44.9%고 민주당이 42.3%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차 범위 내지만 좀 앞섰어요. 국힘에서.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원래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뺏기고 네.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또 개혁신당이 또 들어가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개혁신당 후보가 좀 서울하고 30대에서는 또 더 많이 민주당 표를 사실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주 지지층이 2030, 흔히 말하는 2030 세대인데 이쪽 지지층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에 좀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지층이 이제 개혁신당을 지지하면서 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분산된 측면이 있고 네. 또 개혁신당 지지층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국면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개혁신당으로 조금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님께서 민주당의 분열은 조국과 이낙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도시의 농부님 이제 민주당도 알아라.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등 다 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치환님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KT24님 여러 가지를 보고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맞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오, 이거 사실은 민주당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야당들, 소수당들을 아울러가지고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 시끄럽거든요. 작년에 10월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쇄신 뭐 파격적으로 한 것도 별로 안 보이고 네. 그렇다고 뭐 눈에 띌 만한 정책도 안 보이고 그냥 그저 보이는 게 디올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 민심이 벌써 아는 거죠. 네. 자, 통상적인 정당 지지율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본 게 있죠? 네, 비례대표 투표를 하신다면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어느 당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이 29.6%,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40.3%, 40.3%? 녹색정의당 4.1%, 개혁신당 8.9%, 조국신당 9.4% 이렇게 나왔네요. 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비례표가 지금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으로 갈렸다. 나눠 가졌다. 이 개혁신당, 조국신당 상당히 높거든요. 생각보다 높네요, 진짜. 조국신당이 9.4%입니다. 거의 뭐. 저도 이거 몰랐는데 조국신당, 개혁신당보다 뭐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는 조국신당에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쨌든 비례는 조국신당 쪽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전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후보를 찍는 경우가 그랬죠.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라면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을 찍을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야권의 파이를 뭐 키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나온 명분 중에 가장 큰 명분이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도함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하는 게 뭐예요? 매일 이재명 까기.
하루 한 번씩 가기. 일일 일명.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센 본인은 놈 한 놈만 팬다.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이 총선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그걸- 말이 먹혀요, 그렇게? 잘 먹혀요? 자기 지지층한테 먹히죠. 자기 지지층한테는. 중도한테도 먹히는 거 아니에요? 중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에서 중도 표심은 뭐 민심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먹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거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서 대거리 하면 그러면 되죠. 이재명 대 한동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몫을 조국 전 장관이 좀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자기 말대로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정당 지지율하고 흐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특징이나 뭐 눈여겨볼 만한 점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뭐 말씀하셨던 민주당 지지층이 그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을 어느 정도 이동한 측면이 있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 흥미로운 게 뭐 예상했지만 20대와 30대에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40대와 50대, 60대에서 이제 조국신당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의 이제 특징이랄까요? 이런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고 또 40, 50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조국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는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이 아직도 있다.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세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 그대로 받은 것도 좀 2030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 국회에서 어쨌든 재의결돼야 됩니다.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것도 물어봤죠? 네,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56.5%.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부결시켜야 한다. 32.1%. 잘 모르겠다. 1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그 패턴은 유지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퍼센테이지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 대통령 네. 지지율이 올라가고. 아까 예전에 그 어떤 쌍특검 그런, 관련해서 국민들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거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여론도 사실은 60% 넘는 걸로 그때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60% 미만이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추세와. 어허. 그러니까 29일로 지금 예정돼 있죠? 네. 확실히 그 본회의-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뭐 정확히 20일 날짜 안 날짜는 정하는데.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안 한다고 지금 어제 안 한다 이거 막 얘기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쌍특검법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쪽에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이탈한 현역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의결시켰다는 게 전략이었는데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은 대부분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탈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네. 식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쌍특검법이 제대로 의결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오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야, 진짜 뭐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불사조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어허. 자,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습니다. 광고 타임 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할 때 미리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본인의 재테크 상담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현재 경제 사정이라던가 가구 구성이라던가 향후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보험이 적당합니다라고 알려드린다는 거죠. 이런 재테크 컨설팅 받는데 돈 많이 드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3-3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1644-1236, 010-7613-3303.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을 연락드리니까요. 영신이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신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는 것인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3분 뽑아가지고 뉴스인사에다 굿즈 보내드리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쇼미더 영심 설문조사 주제는 항시적으로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하기로 했다가 나흘 전에 전격 연기했죠. 네. 왜 연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은 대답 69%가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될까 봐. 29%가 천공이 가지 말라고 조언했어. 나머지 1%씩은 뭐 미사일 발사, 뭐 북한 도발 때문에 의사단체 총파 없이 대응하려고 뭐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의사단체 총파 없이 대응하려고 요게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 이렇게 말했었는데 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잘 그 여러 가지 요인의 키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KIM 김레인보우 1455님께서 김건희 없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3이라고 댓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번엔 김건희 여사 등장 시 여론 악화될까봐 안 간 거다. 아마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네, 원호님이 이번 해외 순방에서 명품을 살 수 없어서. 오. 그리고요. 네. 네, 제니리 458님께서 공천 때문이죠. 한동훈을 못 믿어. 진짜 이것도 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외국 가버리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마음대로 할까봐 절대 못 나간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NH6WW님께서 말도 하기 싫다. 세상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게 나라냐 욕 나온다. 말도 하기 싫어. 아예 그냥 하기도 싫어 이것저것. 네, 그리고요. 남수님께서 연기가 아니고 취소당했다고 봐야겠지.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앞으로도 해외 순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 그런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 이후에 도이치 방문 안 합니다라고 한 이후에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도이치 방문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도이치 방문 안 한다고 한 이후에 언론에 나와요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다들 말들을 못하지? 네,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용감하게 한번 해보셔요. 네. 아니,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는데 뭘 굳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좀 지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자, 어쨌든 오늘 이 댓글 나온 분들 중에서 좀 뽑아주시죠. 저는 공천 때문이죠. 한동훈을 못 믿음. 해안이 있는 거군요. 이분은. 네, 그리고요. 저는 김건희 없이 김레인보우 1459님 네.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유저 NH6님 말도 하기 싫다. 솔직히 요즘 말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께는 저희가 마련한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더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